많은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돈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둔 거였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재정과 심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균열이 한꺼번에 찾아온 뒤에야 깨닫게 되는 늦은 후회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왜 조기 은퇴가 생각보다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파동이 어떻게 노후 전체를 흔들어 놓는지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년 이전에 퇴사를 결정한 58세 어 씨는 회사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조금 빠듯해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2년 차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활비는 줄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계속 밀려온 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자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니라 존재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 겪는 시간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니 자신이 하루 종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방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60대가 후회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이 싫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막상 일이 사라지니 내 삶도 함께 사라진 것 같다는 감정입니다. 노동이 단지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일은 나를 사회와 연결시키고 생활 리듬을 만들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1세 B 씨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있으니 10년 정도는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3년 만에 예상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라 무기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 없다 보니 작은 소비라도 감정적으로 쓰게 되고 외로움이 커지면서 의미 없는 지출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본인이 지출 중독이 되었다는 불쾌감과 자책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울감까지 겹쳐 재정과 심리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66세에 은퇴한 C 씨는 정년보다 3년 더 일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루틴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을 오래 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무너질 시간을 견디는 힘을 가진다는 뜻이었다. 은퇴 시점을 3년 미루자 연금도 더 늘었고 자존감도 흔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런 패턴은 매우 명확합니다.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구조가 있는가입니다.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두면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재정보다 심리적 붕괴입니다. 심리는 재정보다 먼저 흔들리지만 무너질 때는 재정을 끌고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은퇴자가 후회합니다. 그때 23년만 더 일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다. 일이 나를 지켜주는 줄. 많은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를 결정할 때 재정적 계산보다 하루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이 싫어서 그만둔 사람들이 아니라 일 대신 채울 루틴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거나 이를 대체할 꾸준한 루틴을 만들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거나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스스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결국 후회는 단순합니다. 내가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두는 바람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일이 사라진 다음에야 일이 내 정신 건강에 지지되었다는 걸 알았다. 쉬고 싶은 마음만 보느라 그 이후에 무엇을 잃을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을 계속할지 그만둘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은 단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심리와 관계와 자존감을 붙들어주는 생활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멈추려면 준비해야 하고 떠나려면 대체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회는 대부분 준비가 없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일을 너무 일찍 그만두는 것은 쉬운 선택이지만 그 후 폭풍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노후의 길이는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돈이 아니라 하루를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일을 언제까지 할지보다 일을 그만둬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갖추는 것이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이것이 실제 은퇴자들이 뒤늦게 말하는 가장 큰 후회의 핵심입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으로 꼽는 것이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둔 것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설문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은 흔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난 은퇴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일이 사라진 순간 생기는 거대한 공백이다. 그 공백은 시간뿐 아니라 정체성, 역할, 인간관계, 재정, 심리 상태까지 동시에 흔들어 놓는 복합적인 파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1년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겉으로는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단순하더라도 맡은 역할이 있고 동료와 대화하며 하루를 채우던 일상은 생각보다 강력한 심리적 지지대였다. 이 구조는 우리가 스스로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근거였다. 그러나 그 구조가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은 불안해진다. 해야 할 일도 불러주는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사람은 흔히 말하는 무기력에 빠진다. 무기력이 길어지면 감정은 둔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워지며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도 사라진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후에는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두었다고 후회하는 은퇴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일을 그만둔 순간부터 하루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실제 인터뷰 사례에서 한 59세 남성은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으로 퇴사했지만 막상 집에서 시간이 흐르자 회사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밀려왔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 2달은 좋았다. 하지만 3달째부터 출근 대신 텅 빈 하루가 펼쳐졌고 이때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혼란이 찾아왔다. 그는 말했다. 회사가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결국 그는 1년 뒤 경비 일을 시작하며 다시 루틴을 회복했는데 그때 마음이 가장 편안해졌다고 한다. 은퇴 후 심리적 흔들림은 재정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흔히 사람들은 은퇴 후 지출을 줄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 공백이 클수록 감정 소비가 늘어나고 자기 보상을 위해 더 자주 지갑을 열게 되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과소비가 반복되면서 예산이 무너지는 사례도 많다. 한 62세 여성은 남편과 함께 조기 은퇴를 했지만 2년 만에 카드값이 이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집에만 있으니까 서로 말도 없고 답답해서 그냥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가면 뭔가 사게 되고 그게 반복되니까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결국 소비의 원인은 돈이 아니라 정서적 공백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관계의 변화다.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장소였다. 사람들은 직장 동료와의 대화, 함께하는 점심시간, 공동의 목표 등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신이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유지했다. 그러나 은퇴 후 이 관계망이 한순간에 끊어진다. 은퇴자들이 자주 말하는 표현이 있다. 퇴사하는 순간 사람도 사라졌다. 일이 사라지면 만나야 할 사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계가 줄어들면 고립감이 찾아오고 고립감은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고립은 외로움과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할 때 생기는 감정이지만 고립은 나를 찾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많은 은퇴자가 이 지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60대는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둔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이 힘들 때에는 스트레스만 보지만 막상 일이 사라지고 나서야 일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일이야말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게 하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그래서 후회는 대개 12년이 지난 뒤 찾아온다. 처음에는 자유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가 공허함으로 변하고 그 공허함이 불안으로 변한다. 이 불안이 깊어질수록 다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일자리를 구하기가 훨씬 힘들어져 있다. 반면 일을 조금 더 유지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한다. 정년을 23년 남기고도 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체로 심리적 안정이 높고 건강도 좋으며 재정적 여유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고된 일을 계속하라는 뜻이 아니다. 일을 유지하느냐 끊어버리느냐의 차이다. 일은 강도가 낮더라도 시간제라도 의미가 크지 않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득 자체보다 생활의 구조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작더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했다. 이 감각이 노후 전체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이 곧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 저하의 위험이 낮고 신체 활동이 더 활발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은 몸을 쓰게 만들고 외부 자극을 계속 제공하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작은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이며도 강력한 생활 루틴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을 항노화 전략의 하나로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일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둔 은퇴자들은 재정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재정도 따라 무너진다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시점은 대개 사람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그래서 조기 은퇴는 로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큰 리스크가 된다. 준비 없이 일을 그만두는 선택은 단지 오늘의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결정일 뿐 노후 전체를 흔드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일을 그만둬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을 너무 일찍 그만둔 사람이 후회하는 이유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두었고 소통할 사람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을 확보해 둔 사람들이다. 즉 은퇴의 성공 여부는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일이 사라져도 버틸 힘을 준비했는가로 결정된다. 이 칼럼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 일은 여러분의 시간을 지탱하고 마음을 보호하며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중심축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노후의 균형은 쉽게 흔들린다. 은퇴는 준비가 있을 때만 자유가 되고 준비가 없으면 공백이 된다. 선택은 자유지만 후회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그러므로 일을 멈추는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멈춰도 흔들리지 않을 삶의 구조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남긴 진짜 교훈이다.